냉장고에 넣으면 다 안전하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습관 때문에 우리 몸속에 독이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천 가지 식품을 실험하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봤어요. 어떤 음식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좋은 성분이 사라지고 심지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생기기도 합니다. 냉장은 분명 편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에 맞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30년간 식품 영양을 연구해온 박진수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부터 식품 안전 현장까지 다양한 곳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이거였어요. 무조건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한 거 아니냐는 질문이죠. 처음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차갑게 보관하면 세균 번식이 억제되고 신선도가 유지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실험실에서 수백 가지 식품의 성분 변화를 추적하면서 충격적인 결과들을 마주했어요. 냉장 온도가 오히려 특정 식품의 세포 구조를 파괴하고 영양소 합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냉장 보관을 정말 선호하세요. 깨끗하고 위생적이라는 믿음이 강하시거든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오시면 일단 냉장고에 다 넣고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정말 아셔야 해요. 오늘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 맛과 영양이 무너지고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 식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 두 번째 식품은 많은 어르신들이 특히 오해하시는 부분이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세 번째 식품은 우리가 명절 때마다 대량으로 사서 냉장고에 넣는 바로 그 재료입니다. 네 번째는 매일 요리에 쓰는 필수품인데 냉장하면 효능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사실 이런 습관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식품 보관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냉장고 보급률이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그만큼 냉장고 의존도가 높다는 뜻이죠. 편리함에 익숙해지다 보니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넣는 습관이 생긴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음식이 왠지 맛이 없고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토마토가 물컹해져서 버리고 어떤 분은 감자 전색이 이상해서 걱정하시고요. 이 모든 게 다 잘못된 보관 습관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요즘 냉장고에 넣은 뒤 이상하게 맛이 변하거나 속이 더부룩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혹시 음식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얼마 전 72세 김영숙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평생 음식은 차게 두면 신선할 거라 믿고 토마토며 감자까지 냉장고에 넣어 두셨대요. 그런데 최근 들어 입맛이 없고 감자전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죠. 특히 토마토는 껍질이 쭈글쭈글해지고 물컹해서 먹을 맛이 안 난다고요. 김영숙님은 장을 보시면 습관적으로 모든 채소를 냉장고에 넣으셨대요. 깨끗하게 씻어서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실에 가득 채워두시는 게 일상이었죠. 그게 음식을 아끼고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배우셨고 평생 그렇게 해오셨으니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 가족들이 반찬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하시더래요. 제가 김영숙님 댁을 방문해서 냉장고를 확인해 봤습니다. 채소 칸에 토마토가 꽉 차 있고 감자는 비닐봉지째 들어가 있더라고요. 마늘도 껍질 벗긴 채로 냉장실에 보관하고 계셨어요. 꿀도 냉장고 문 쪽에 있었고요. 김영숙님은 이렇게 하는 게 위생적이고 오래 보관하는 방법이라고 믿으셨던 거예요. 저는 하나씩 설명해 드렸습니다. 토마토는 냉장하면 세포막이 손상돼서 풍미가 사라진다고요. 감자는 냉장하면 전분이 당으로 변해서 조리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요. 마늘과 꿀도 마찬가지로 냉장이 오히려 해롭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보관법을 바꿔드렸습니다. 토마토는 식탁 위 실온의 꼭지를 아래로 두고 감자는 선선한 베란다 구석의 종이봉투에 담아 따로 두셨죠. 마늘은 그물망에 걸고 꿀은 싱크대 아래 서늘한 곳으로 옮겼어요. 불과 일주일 만에 김영숙 님이 전화하셨어요. 토마토 향이 살아나고 감자전 맛이 달라졌다고요. 가족들도 반찬 맛이 예전 같다며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손자가 토마토를 다시 먹기 시작했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작은 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가족 식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김영숙님은 이제 장을 보고 오시면 먼저 생각하신대요. 이 식품은 냉장이 맞는지 실온이 맞는지부터 판단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웃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냉장고 관리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맛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된 보관 습관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감자 보관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냉장 보관과 직접 연결되는 식품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위험한 식품 4가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중에는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것도 있고 명절 때마다 사다 두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제대로 알고 나면 앞으로 냉장고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먼저 토마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토마토는 정말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어 두시는 과채예요. 빨갛고 신선해 보이니까 당연히 차게 보관하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큰 오해입니다. 토마토를 냉장 보관하면 풍미 성분이 70% 이상 줄어들어요. 그 달콤하고 상큼한 맛이 거의 사라지는 겁니다. 토마토는 원래 따뜻한 기후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남미가 원산지인데 그곳의 온화한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죠. 그래서 13도 이하의 찬 온도에 노출되면 세포막이 손상되고 효소 활동이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냉장 토마토가 맛없는 이유예요. 더 놀라운 건 영양 성분을 만드는 유전자의 활동이 멈춘다는 사실이에요.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13도 이하로 보관하면 토마토 안에 있는 500개가 넘는 유전자의 활동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토마토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양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거의 정지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에서 꺼낸 토마토는 물컹하고 맛도 없고 향도 약해집니다. 토마토 안에는 리코펜이라는 아주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리코펜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데요. 냉장 보관을 하면 이 리코펜을 만드는 과정도 느려집니다. 결국 영양가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만난 김정자 69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냉장고 토마토가 물컹하고 맛이 없어서 샐러드 만들기가 싫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들이 토마토를 안 먹으려고 해서 고민이셨대요. 제가 실온에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꼭지를 아래로 두고 실온에 밝은 곳에 놓으라고요. 비닐봉투는 피하고 그릇에 담으면 더 좋아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두셨더니 토마토 향이 돌아오고 단맛도 살아났대요. 손자들이 다시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다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같은 토마토인데 보관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햇빛이 너무 강한 곳에 두면 토마토가 빨리 익어버리고요. 너무 어두운 곳에 두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가보다는 식탁 위나 주방 선반처럼 적당히 밝고 통풍이 되는 곳이 제일 좋아요.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사이가 이상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냉장고 토마토가 푸석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두 번째 식품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꿀입니다. 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식품이에요. 꿀은 수분이 아주 적어서 실온에서도 전혀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실 꿀은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상하지 않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 된 꿀도 먹을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꿀을 냉장고에 넣으실까요? 귀한 식품이니까 더 잘 보관하고 싶은 마음에서죠. 하지만 오히려 냉장하면 결정화돼서 하얗게 굳어버려요. 그걸 보고 상한 줄 알고 버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냉장 보관이 원인이었던 거죠. 꿀이 굳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효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꿀 안에는 항균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 효소가 세균을 막아주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10도 이하로 온도가 떨어지면 이 효소의 활동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으면 꿀의 가장 중요한 건강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죠. 꿀 속의 효소는 온도에 민감해요. 특히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중요한데 이게 소화를 돕고 항균 작용을 하거든요. 냉장 온도에서는 이 효소가 거의 활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꿀은 단순히 단맛만 나는 시럽처럼 변해버려요. 이화자 74세님은 꿀이 하얗게 굳어버리자 상한 줄 알고 통째로 버리셨대요. 귀한 토종꿀이었는데 아깝게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상한 게 아니라 냉장 보관 때문에 결정화된 거라고요. 18도에서 24도 정도 선선한 곳에 밀폐해서 두면 꿀은 몇 년이고 보관할 수 있어요. 습기만 차지 않도록 뚜껑을 꼭 닫는 게 중요합니다. 꿀은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습기가 들어가면 그때 발효가 시작될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냉장고 안에서 온도 변화가 생기면 결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꿀 안에 물기가 생기고 효모가 발효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상하는 거죠. 꿀 표면에 거품이 생기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면 발효된 겁니다. 그러니까 꿀은 절대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싱크대 아래나 찬장처럼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도 피해야 해요. 빛에 노출되면 꿀의 색이 변하고 향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집에 꿀 혹시 냉장고에 있진 않으신가요? 세 번째 식품은 감자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으로 변합니다.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 감자를 높은 온도에서 조리할 때 생겨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기는데요. 이게 인체에 좋지 않은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크릴 아마이드는 12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전처럼 높은 온도로 조리할 때 많이 생깁니다. 냉장 보관으로 당 함량이 높아진 감자는 조리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가 더 많이 생성되는 거죠. 냉장 보관한 감자를 2주 정도 두면 당 함량이 3배나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감자전이나 감자튀김을 만들 때 색깔이 너무 진하게 나오고 쓴맛도 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당화 반응 때문이에요. 당이 많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박영수 67세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냉장 보관한 감자로 전을 부치는데 색이 너무 진해서 놀라셨대요. 맛도 씁쓸하고 이상했다고요. 가족들이 감자전을 남기는 바람에 속상하셨죠. 그때 제가 감자 보관법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감자 보관법을 알려드렸죠. 12도에서 15도 정도 어두운 곳이 최고예요. 통풍이 되는 종이봉투에 담아서 베란다 구석이나 창고에 두시면 됩니다. 절대 비닐봉투에 넣지 마세요. 습기가 차서 싹이 나거나 썩을 수 있어요. 감자는 빛에도 민감합니다. 빛이 닿으면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겨요. 감자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는 게 바로 그 신호예요. 솔라닌은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이라서 그 부분은 꼭 두껍게 잘라내셔야 합니다. 초록색 부분을 먹으면 속이 메스껍고 두통이 생길 수 있어요. 명절 전에 감자를 대량으로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명절 음식 만들 때 감자 맛이 이상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꼭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감자 옆에 사과를 하나 넣어두면 싹이 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싹 트는 걸 억제하거든요. 네 번째 식품은 마늘입니다. 마늘도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 넣어두시는데요. 냉장하면 싹이 나고 영양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마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이 알리신이에요.
이 알리신이 항균 작용을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요. 냉장 온도에서는 알리신을 만드는 효소의 활성이 떨어집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알리신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는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필요해요. 냉장 온도에서는 이 효소의 활동이 둔화되고 마늘 세포의 구조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한 마늘은 향도 약하고 매운맛도 덜해요. 국내 식품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 10일 후에 알리신 함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고 해요. 게다가 냉장고 안에 습기 때문에 마늘이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길 위험도 커집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마늘은 더 취약해요. 최정순 71세님도 냉장 보관한 껍질 벗긴 마늘이 물러지고 쓴맛이 강해졌다고 하셨어요.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마늘 향이 제대로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냉장 보관 때문에 마늘의 핵심 성분이 다 날아간 거죠. 마늘은 통풍이 잘 되는 그물망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걸어두는 게 제일 좋아요. 껍질째 보관하면 몇 달도 끄떡없습니다. 마늘 껍질이 자연적인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만약 껍질을 벗긴 마늘이라면 일주일 안에 사용하시고요. 오래 두려면 차라리 올리브 오일에 담가서 냉동하세요. 그러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혹시 냉장고 속 마늘 가운데 싹이 올라온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게 바로 냉장 보관의 문제점입니다. 냉장고 온도가 마늘에게는 휴면기를 깨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싹이 더 잘 나는 거죠. 싹이 난 마늘은 영양도 떨어지고 맛도 쓰니까 빨리 쓰시거나 아예 보관법을 바꾸셔야 해요. 이렇게 4가지 식품만 제대로 알아도 냉장고 사용 습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마토는 실온에 꼭지를 아래로 꿇은 싱크대 아래 서늘한 곳에, 감자는 어두운 종이 봉투에, 마늘은 그물망에 걸어두세요. 이 4가지만 실천하셔도 음식 맛이 달라지고 영양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냉장고 관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도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냉장 습관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식품 외에도 냉장고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알면 냉장고 안 모든 식품의 신선도와 영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선 냉장고 온도부터 확인하세요. 냉장고는 2도에서 5도 사이로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온도만 맞춘다고 끝이 아니에요. 식품별로 구역을 나눠야 해요. 예를 들어 과일과 채소를 같은 칸에 두시면 안 됩니다. 과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채소를 빨리 시들게 만들거든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은 에틸렌을 많이 내보냅니다. 이 가스가 주변 채소의 노화를 촉진시켜요. 특히 상추나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에틸렌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반드시 분리해서 보관하셔야 해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냉장고 위쪽 선반에는 유제품이나 계란을 두시고 중간 선반에는 익힌 반찬이나 김치를 두세요. 아래쪽 채소 칸에는 잎채소만 넣고 과일은 별도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토마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온에 두시고요. 감자는 베란다, 마늘은 선반 꿇은 싱크대 아래의 위치를 정해두세요. 냉장고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어요. 위쪽이 아래쪽보다 약간 따뜻하고 문 쪽이 안쪽보다 온도 변화가 큽니다. 이런 특성을 이해하고 식품을 배치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댁 냉장고 혹시 모든 식품이 한 칸에 섞여 있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로 확인하실 건 냉장고 문 여는 횟수예요.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으면 결로가 생겨서 습도가 급격히 변합니다. 이 습기가 꿀과 마늘에는 치명적이에요. 꿀은 물기 때문에 발효가 일어나고 마늘은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 여는 횟수를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냉장고를 열어서 필요한 걸 다 꺼내놓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여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요리 전에 필요한 재료를 미리 다 꺼내두는 거죠. 그러면 조리 중에 냉장고를 여닫지 않아도 됩니다. 냉장고 문을 자주 열어보는 습관 혹시 있으신가요? 뭐가 있나 확인하려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 습관만 고쳐도 냉장고 안 환경이 훨씬 안정됩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전기료도 절약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남은 음식 보관 방법입니다. 남은 음식은 꼭 식혀서 넣으셔야 해요. 뜨거운 음식을 그대로 냉장고에 넣으면 냉장고 내부 온도가 올라가서 다른 식품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유제품이나 육류가 상할 수 있어요. 뜨거운 음식은 실온에서 30분 정도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넣으세요. 너무 오래 두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니 적당한 시간이 중요해요. 식힌 뒤에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시면 냄새도 안 배고 수분 손실도 막을 수 있습니다. 유리 용기나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면 더 좋아요. 플라스틱 용기는 냄새가 배기 쉽거든요. 뜨거운 채로 넣은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꼭 식혀서 넣으세요. 이것만으로도 냉장고 수명을 늘리고 다른 식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냉장고 청소예요. 한 달에 한 번은 냉장고 안을 비우고 선반을 닦아주셔야 합니다. 음식물 찌꺼기나 국물이 흘러서 냉장고 안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베이킹소다를 푼 물로 닦으시면 냄새도 잡고 살균도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냉장고 뒷면 먼지도 주기적으로 털어주시면 냉장 효율이 좋아집니다. 먼지가 쌓이면 열방출이 안 돼서 냉장고가 더 많은 전기를 쓰게 돼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냉장고를 앞으로 빼서 뒷면을 청소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유통기한 확인입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식품들 유통기한을 자주 확인하세요. 특히 소스류나 장류는 개봉 후에 빨리 상할 수 있어요. 개봉 날짜를 라벨지에 써서 붙여두시면 관리하기 편합니다. 냉장고 문 쪽에 오래된 것부터 두고 안쪽에 새 것을 두는 선입선출 원칙을 지키시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일 수 있어요. 오래된 식품을 앞쪽에 두면 자연스럽게 먼저 사용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는 냉동실 활용법입니다. 냉동실은 영하 18도 이하로 유지하셔야 식품이 오래 보관돼요. 고기나 생선은 소분해서 냉동하시고 채소도 데쳐서 냉동하면 영양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할 때는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하는 게 중요해요. 공기가 들어가면 냉동 화상이 생겨서 맛이 떨어지거든요. 냉동 화상은 식품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하얗게 변하고 질감이 푸석푸석해집니다. 이걸 막으려면 랩으로 꼭꼭 싸거나 진공 포장을 하셔야 해요. 지퍼백을 사용할 때도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봉하세요. 일곱 번째는 냉장고 용량 관리입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너무 꽉 채우면 냉기 순환이 안 돼서 냉장 효율이 떨어져요. 70% 정도만 채우시고 나머지는 공간을 비워두세요. 그래야 찬 공기가 잘 돌아서 모든 식품이 고르게 냉장됩니다. 반대로 냉동실은 꽉 채우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얼음이 서로 냉기를 유지해 주거든요. 냉동실에 빈 공간이 많으면 문을 열 때마다 따뜻한 공기가 많이 들어와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냉동실은 가득 채우고 냉장실은 여유 있게 사용하세요. 여덟 번째는 냉장고 문 수납 활용입니다. 냉장고 문은 온도 변화가 가장 심한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엔 소스나 음료처럼 온도에 민감하지 않은 것만 두셔야 합니다. 계란이나 우유를 문 쪽에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안 돼요. 계란은 선반에, 우유는 안쪽 깊숙한 곳에 두셔야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계란은 온도 변화에 민감해서 문 쪽에 두면 빨리 상할 수 있어요. 우유도 마찬가지로 차갑게 유지해야 하는 식품이니까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냉장고 속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식품별 특성을 이해하고 제대로 보관하면 맛도 영양도 다 지킬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볼까요? 냉장은 분명 편리합니다. 하지만 만능은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냉장 습관이 사실은 음식의 맛과 영양을 망치고 있었다는 걸 오늘 확인하셨을 거예요. 토마토는 냉장 보관하면 풍미 성분이 70% 이상 사라지고 영양을 만드는 유전자 활동이 멈춥니다. 13도 이하의 온도가 토마토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500개가 넘는 유전자의 활동을 둔화시키죠.
실온에 꼭지를 아래로 두고 보관하면 향과 단맛이 그대로 유지돼요. 18도에서 22도 사이 밝은 곳이 최적입니다. 꿀은 냉장하면 굳어버리고 항균 효소의 활동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10도 이하에서 디아스타아제 효소가 활동을 멈추면서 꿀의 건강 효능이 사라지는 거죠. 18도에서 24도 서늘한 곳에 밀폐해서 보관하면 몇 년이고 신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습기만 차지 않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감자는 냉장하면 전분이 당으로 변하고 고온 조리 시 인체에 좋지 않은 물질이 생깁니다. 냉장 2주 후 당 함량이 3배 증가하고 조리 시 아크릴아마이드가 생성되는 게 문제예요. 어두운 곳 12도에서 15도 사이에 종이봉투에 담아 보관하세요. 빛을 차단하고 통풍이 되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마늘은 냉장하면 싹이 나고 알리신 함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냉장 10일 후 알리신이 급격히 감소하고 효소 활성도 떨어져요. 통풍 잘 되는 그물망에 걸어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껍질째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단순히 맛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예요. 잘못 보관한 식품을 장기적으로 섭취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처럼 독성 물질이 생기는 경우는 더 주의하셔야 해요. 반대로 식품 특성에 맞게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이 그대로 유지되고 효소의 활동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요. 맛도 훨씬 좋아지고 음식의 본래 풍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죠. 소화도 잘 되고 속도 편안합니다. 김영숙님처럼 보관법만 바꿨을 뿐인데 입맛이 돌아오고 가족들이 반찬 맛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식품 보관이 주는 힘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토마토, 꿀, 감자, 마늘이 냉장고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만약 있다면 바로 꺼내서 오늘 말씀드린 방법대로 보관 장소를 바꿔보세요. 이 한 번의 점검이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각 식품에 맞는 위치를 정해보세요. 토마토는 식탁 위, 꿀은 싱크대 아래, 감자는 베란다, 마늘은 선반. 이렇게 위치를 정해두면 매번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올바른 보관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메모지에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냉장고를 자주 사용하는 가족 구성원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시면 좋아요. 냉장고는 혼자 쓰는 게 아니니까요. 온 가족이 함께 올바른 보관 습관을 실천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자녀분들께도 전화로 알려주시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두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토마토, 감자, 마늘, 꿀은 냉장 금지라고 크게 써서 붙여두세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아도 한 달만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시면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냉장고보다 더 건강한 저장 습관 5가지를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김치냉장고 활용법부터 진공 보관 방법, 발효 식품 관리법까지 실용적인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냉장고에 의존하지 않고도 식품을 신선하게 오래 보관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함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장독대 활용법이나 건조 보관법 같은 전통 방식이 얼마나 과학적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혹시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식품이 있으신가요? 실천하신 후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